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상가족 상품과도 같은 극적인 재회를 경험한 한 여성입니다. 몸으로는 헤어진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멀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 감동의 현장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 중 한 분이신 저희 아버지는 좀 보수적인 분이셨어요. 평소에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셨죠.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가 엄마를 나무라는데 이런 걸로 나무라시더라고요. 이 여자야, 지금 옷걸이 그게 뭐야? 옷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으라고 했어, 안 했어? 나이 처먹고 꼴싸납게 지금 치마 길이가 그게 뭐야? 종아리가 훤히 보이잖아. 나이 먹고서 나이 값도 못해? 당장 발목까지 오는 치마로 갈아입어. 얼른. 노망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저런 옷이 났어? 남들 보기 무섭네. 그때 당시 저희 엄마 옷은 그렇게 짧지도 않았어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종아리 일부를 덮을 정도의 긴 치마였는데도 아버지는 엄마를 호되게 나무랐죠.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랍니다. 저희 아버진 밥 먹을 때나 평상시에도 엄마를 나무라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였어요. 아, 이 사람아, 국이 왜 이렇게 짜? 이젠 혓바닥도 늙었나? 아, 왜 음식이 갈수록 맛이 없어져? 이럴 거면 밖에 나가 사와. 왜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산 재료들로 음식을 망치길. 이딴 거 하나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돈을 벌어와 차라리. 이렇게 아버진 돈 안 벌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다는 이유로 엄마를 많이 무시하면서 사셨어요. 특히나 할아버지 때부터 가부장적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기에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심하게 무시하며 지내셨죠. 옛날에는 엄마가 무시받으면서 사는 건 줄 몰랐지만 점점 제가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 집 분위기가 다른 집들과는 다르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당하면서도 이혼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커서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무시를 받고 산다는 걸 느꼈을 때 물어봤었죠.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같이 살아? 힘들지 않아? 난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당할 때마다 너무 화나고 아빠가 미워 죽겠는데 엄마는 안 그래? 나 이젠 커서 엄마 다 이해하니까 아빠랑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이혼해. 난 엄마가 무시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만 괜찮어. 엄마는 아빠를 알아. 말은 저렇게 못되게 해도 네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안 그럼 엄마 진작 네 아빠 떠났지. 네 엄마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가 너 예뻐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는 이렇게 제가 아버지가 밉다는 말을 엄마 앞에서 할 때마다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를 무시하는 강도가 세졌죠. 한 번은 엄마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날 닮아가지고 머리도 똑똑하고 직업도 약사고 부족한 게 뭐야 대체. 진짜 우리 딸은 어디다 내놔도 꿀릴 데 없지. 근데 자넨 뭐야? 가난한 농사꾼 딸로 살고 있던 양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해줬으면 감지덕지하면서 살아야지. 자넨 뭐야? 허구한 날 음식도 말아먹고 집안 살림도 개판으로 하고. 아휴, 나도 그래도 열심히 해요. 당신이 까탈스러운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만 달달 볶아요? 아휴, 내 팔자야. 뭐? 팔자야? 이 사람이 내 마누라로 사는 게 복인지도 모르고. 아빠, 그만 좀 해요. 엄마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굴어? 나중에 엄마 이렇게 막대한 거 얼마나 후회하려고. 아빠 자꾸 그렇게 엄마 무시하고 그러면 나 아빠랑 말 안 해요? 나한테 대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엄마한테 좀 잘 해봐요. 말도 다정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좀 사랑스럽다 표현도 해주고.
아빠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꼭 그렇게 엄마 무시하고 힘들게 해야겠어요? 아, 원래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자고로 부부란 그런 거야. 뭐? 그럼 나도 결혼해서 나중에 내가 남편한테 엄마처럼 무시당하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무슨 소리? 넌 절대로 안 되지. 우리 딸은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지. 어디 사위라는 놈이 그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아유, 거봐, 아빠.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 좀 해요. 아, 몰라. 난 모르겠고. 어쨌든 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혹여라도 나중에 사윗감 데리고 오면 아주 잘 데리고 와라. 어? 제대로 된 놈으로다가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저에 대한 사랑만큼은 끔찍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안 되어 저는 소개팅을 통해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아빠에 대한 영향 때문인지 늘 이상형이 한결같았어요. 우리 아빠와는 정반대인 사람,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예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시댁에서 태어나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었죠. 회사 대표 아들이라 부자로 넉넉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게 겸손하고 검소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아서 만나게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저한테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것 다 배제하고 딱 하나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놈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 그 사람 아버지 회사인데 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일 배우고 경영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 회사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나 봐. 그래? 그럼 능력적으로 되겠구만. 합격이다. 데리고 와라.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 우리 사위 얼굴 좀 보자. 아버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은 어떤지, 가족은 몇 명 있는지, 형제는 몇 명이나 있는지,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는지 등등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딱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거 하나만 듣고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인사를 오자마자 정말 기비 모시듯 극진히 대접을 하셨죠. 심지어 아버지는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 오골개집에서 만났었는데 손으로 직접 살까지 발라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사위.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듬직한 게 든든하구만.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자, 이거 많이 먹고 더 힘내게.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구만, 우리 사위. 아버지는 처음 보는 남편에게 사위거리며 엄청 살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돈에 있어서는 완전히 철저하고 돈밖에 모르는 분이셨죠. 항상 아버지의 사상 속에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는 것과 돈이 없는 것들은 돈이 없는 것들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고지식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도 늘 하던 말이 있으셨죠. 딸아, 자고로 사람이란 말이야. 돈이 없는 것들은 없는 것들끼리, 그리고 있는 것들은 있는 것들끼리 만나야 하는 법이야. 없는 것들은 그 사람들끼리 만나야 또 겨우겨우 같이 살아가지만 부자끼리 만나면 있지. 그 집안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내가 있으니까 꼭 부자 만나라. 응? 알았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정말로 의도치 않게 결혼할 상대자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신기하긴 하던 거 있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남편의 배경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오로지 돈 하나만 보고 남편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래도 일단은 아버지 마음에 들었으니 다행이다 여기고 결혼을 했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초기에 얼마나 남편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겠어요. 싫은 모습, 안 좋은 모습까지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천천히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었는데 시댁에 먼저 갔다가 친정에는 그 뒤에 가는 바람에 엄마가 명절 음식을 혼자서 싹 다 해놓으셨을 때였어요. 한 상을 차려놓고 이제 막 맛있게 먹기 시작했는데 순간 저희는 책상을 탁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야 했죠. 그건 바로 아버지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탁 던져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이 입맛에 안 맞았는지 갑자기 전을 한 모금 먹더니 젓가락을 내팽개쳐 버리더라고요. 아, 이걸 지금 전이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지금 소금에 기름에 완전 개반찬이지? 이게 사람 반찬이야? 어? 이딴 걸 먹으라고 해놓은 거냐고? 에이, 퇴퇴! 아버지 갑작스런 발작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우리 남편은 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남편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남편을 워낙에 예뻐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남편만 보면 그저 사이사랑에 젖어서는 엄마를 무시할 틈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우리 사위 어찌 이렇게 바라만 봐도 든든할꼬 하는 말만 들어왔어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죠. 근데 남편은 거기에서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전형적으로 강강약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한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저는 전 맛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간도 딱 맞고 기름도 잘 빠져 있는 게 하나도 안 느끼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장모님, 저는 맛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요리 솜씨가 그냥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같이 차려주신 음식이 다 맛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매우 뻘쭘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사위 앞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많이 자존심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서는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저는 마음이 아픈지 제가 따라 나가서 달래드리려고 했다가 금세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나가서 우는 저희 엄마를 남편이 달래주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도 따뜻한 사람인 만큼 저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뻘쭘해서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남편이 나가서 슬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역시나 남편은 따뜻한 강강약약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장모님께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안 되시는 건가요? 오늘 처음 본 저도 마음이 아픈데 세진이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긴 뭘. 어차피 자네 장모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자고로 여자는 남편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뭘 이 정도 가지고 마음이 아파. 장인어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진이가 절 하늘처럼 떠받들고 저한테 무시당하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뭐? 아, 우리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자네가 우리 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지금처럼 자넨 내 딸 아껴주고 예뻐해주게나. 내 딸은 어디 가서도 항상 예쁨 받고 사랑받아야 돼. 당연히 전 세진이를 예뻐하고 사랑해 줄 거지만 그건 세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실 자격이 있으신데 왜 자꾸 장인어른을 함부로 대하세요? 그걸 보는 저희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장모님도 힘드실 거고요. 아, 됐어. 저 사람은 이미 다 적응했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니까 자네는 걱정하지 말게.
남편의 정중한 이야기에도 아버지는 그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남편은 저희 아버지 대신에 엄마에게 굉장히 잘하기 시작했죠. 장모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목도리랑 장갑이에요. 올겨울이 유난히 춥대요. 벌써부터 한파주의보 뜨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올해는 꼭 까먹지 말고 외출하실 땐 제가 사드린 목도리랑 장갑 끼세요. 이거 비싼 거라 밖에 하고 나가면 하나도 안 추우실 거예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샀어. 자네랑 세진이나 사서 쓰지. 이거 세진이 사주면서 장모님도 같이 생각나서 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 그래. 우리 사이밖에 없네. 우리 사이가 최고네. 남편은 이렇게 엄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 모시고서 꽃구경도 가지고 여기저기 바람을 쐬러도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꼭 저희 엄마 손을 잡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들 잘 키웠다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니 얼마나 잘하는 거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번도 셈이 난다거나 언짢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도 더 가까이 엄마랑 지낼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도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아빠나 제가 다 채워주지 못했던 섬세한 부분들, 외로웠을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다 채워주니 오히려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근데 딱 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남편과 저희 엄마가 가깝게 지내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는 되게 질투를 많이 하셨어요. 자, 장모님, 이거 되게 좋은 코트예요. 이번에 세진이 생일 선물 사느라 백화점에 갔는데 장모님한테 딱 어울릴 만한 코트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장모님이랑 바람 쐬러 갈 때 입으셨던 코트가 좀 해진 것 같아서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예요. 세진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코트가 20년도 넘은 코트라면서요. 이것만큼은 아끼지 마시고 편하게 입으세요. 아셨죠? 해지면 또 얼마든지 제가 사드릴 테니까 실컷 입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이고, 뭘 또 이런 것까지 샀어 그래. 난 괜찮은데 자네나 하나라도 더 사 입지. 저희는 옷 많이 있어요. 알아서 잘 입고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도 남편은 친정에 놀러 가서는 저희 엄마에게 코트를 선물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던 아버지가 그날은 한마디를 하시던 거 있죠. 아버지는 서운함이 좀 쌓였었는지 남편에게 대놓고 서운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남편이 강적으로 나왔답니다. 아, 자네 장모만 장모고 난 뭐 장인어른도 아닌가? 부모도 아니야? 뭘 그렇게 장모만 챙겨? 그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평소에 옷 자주 사 입으시잖아요. 보니까 저번에도 새 옷 사셨던데요. 장인어른이 평소에 장모님 조금만 더 챙겨주셨더라면 제가 이렇게 안 챙겨드리죠. 그러니까 앞으론 장인어른이 좀 챙겨드리세요. 장인어른 옷 사실 때 장모님 옷도 하나 사시고 장인어른 맛있는 거 드실 땐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셔서 드시고요. 그게 부부잖아요. 아, 몰라. 관두게, 관둬. 아버지는 괜히 또 민망한지 헛기침만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은 저희를 보면서 씩 웃더니 승리의 V자를 하던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와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싹수가 없고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은 바로 다음 날에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에게 드릴 두텁고 가벼운 비싼 패딩을 하나 사와서 선물해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해져서는 온 동네방네 또 그걸 자랑하면서 다니셨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조련을 잘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이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재밌게 하면서 저희는 7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둘이나 낳았어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서는 우리 아들 둘 손주들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한창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친정 엄마에게 암이 발병된 거였죠. 그때부터 우리 친정 쪽은 비상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버지는 엄마가 평생 아버지 옆에 있을 줄 알았는지 갑작스런 엄마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 듯 했죠. 하지만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게 무색할 만큼 엄마의 병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엄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항상 동행을 하며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매일 엄마 얼굴을 보면서 말동무도 대어드리고 간호도 해드리는 정말 멋진 사이였죠.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투병을 시작하자마자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엄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죠. 거기에서 더 놀라운 건 그 거친 돌 같던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였어요. 이복의 마누라,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고 그래? 영영 나랑 있어줄 거 아니었는가? 내가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집에서도 살게 해주는데 뭐가 부족해서 날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그래? 여보, 제발 살아줘. 어? 내 옆에서 살아만 있어주면 내가 앞으로는 정말로 호강시켜줄게. 앞으로 정말로 자네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고 제발 나랑 같이 있어주게. 자네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제발 힘 좀 내봐. 그 까담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줘.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따뜻하게 해줄 때가 다 있네. 아파서 좋은 것도 있었구만. 우리 남편한테 살아생전 호강시켜준다는 소리까지 다 들어보고 우리 여보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 내가 또 힘을 내봐야 할 텐데 근데 쉽지가 않어. 내가 더 힘을 내서 더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암 하나 이기는 게 힘들까? 여보, 이게 내 팔자인가 봐. 난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소리 마. 팔자가 그런 거면 내가 바꿔줄게. 내가 어떻게든 바꿔줄 테니까 당신은 그저 살 생각이나 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라고. 알았지? 제발 나 불안하게 약한 소리 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내가 너무 무서워. 여보, 제발 살아줘. 제발. 아버지는 결국에는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떼쓰듯 우셨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는 180도 바뀌어서 날이면 날마다 엄마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든지 손에 물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톱 발톱까지 깎아주는 등 진짜 공주의 상점 모시듯이 모시던 거 있죠. 그걸 보면서 저랑 남편은 진짜 엄청나게 놀라웠어요. 두 분이서 사진도 얼마나 많이 찍고 추억도 평생 살면서 쌓은 것보다도 많이 쌓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엄마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끝내는 1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빠가 꺽꺽거리며 땅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 마누라야? 왜 내 마누라 데리고 가냔 말이야? 다른 사람 다 냅두고 세상에 못된 인간들 다 냅두고 왜 착하디 착한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냔 말이야? 돌렸네. 내 마누라 돌렸네. 난 절대로 못 보내. 이대로는 못 보내. 아버지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얼마나 통탄스러워 하시는지 저희조차도 아버지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엄마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건넸기 때문이었죠. 여보, 나 없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나는 충분했어. 난 당신이랑 살면서 때로는 고단하고 때론 힘들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 당신이 말이 모나서 그렇지 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잘 알거든. 말은 그렇게 투박하게 해도 당신이 나한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잘 때 이불 발로 차고 자고 있으면 꼭 자다 일어나서 나 이불 덮어주고 내가 감기라도 걸려서 기침하고 있으면 언제 사놨는지도 모르게 쌍화탕이랑 감기약 사다 놓은 거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지? 무엇보다 나한테는 구박하는 듯 말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선 내 자랑 끔찍하게 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았던 거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내가 다 아니까.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나한텐 큰 힘이 됐어. 엄청난 위로가 됐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당신이랑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거든. 여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당신이 내 남편이라 행복하고 너무 다행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예쁜 딸도 만날 수 있었지.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우리 남편. 엄마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면서도 많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아껴줘도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미쳤지. 아빠, 괜찮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요. 엄마가 행복했다잖아. 아빠가 엄마 남편이라서 다행이었다잖아. 그거면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사위랑 또 아빠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가 엄마 빈자리까지 잘할게. 저희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해드렸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심지어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드시라고 만들어 놓은 반찬들까지도 손을 못 대시더라고요. 이러다간 상하게 생겨서서 저랑 남편이 열심히 챙겨드린 덕분에 그 음식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었죠. 그 뒤로도 아버지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노력 덕분에 쿨을 털고 잘 일어날 수 있었죠. 그렇게 엄마 없는 허전한 생활이었지만 나름 적응을 잘해서 4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었을 때였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잘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게 되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아버지 회사도 데미지가 커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결국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남편도 시댁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썼어요. 신용 대출이고 뭐고 끌어다 쓸 수 있는 건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집 시세가 12억 정도 했었는데 그걸 팔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아파트 파는 거 어때? 어차피 이거 아버님이 처음부터 다 해주셨던 집이었잖아. 처음에 7억에 들어와서 지금 아파트 값도 5억이나 올랐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팔아서 아버님이랑 당신 회사에 보태자.
어떻게든 일단 회사를 먼저 살려야 할 거 아니야. 여보,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난 진짜 이 집만은 건들고 싶지 않았어. 에이, 당연히 괜찮지. 난 당신이랑 우리 애들만 있으면 돼. 뭐 우리 네 식구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집으로 들어가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여보. 여보, 고마워. 내가 꼭 일어설게. 당신이랑 우리 가족들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내가 진짜 노력할게. 어, 여보, 난 그거면 돼. 그 마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요. 집까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가지 못했죠.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 계산해 주고 나니까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사업만 30년을 하신 분이었기에 자신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걸 보고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였죠. 그러면서 남편도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경영을 배우면서 시아버지 대신에 운영을 도맡아 했는데 본인이 운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망한 것 같다며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거의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서는 집안에서 내내 술만 마시며 지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답답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남편을 뭐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친정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셨어요. 우리가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한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막 화가 나서는 새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팔아? 이 작은 집에, 이 허름한 집에 어떻게 내 딸이랑 내 손주들을 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딸 끝까지 잘 지키라고 했지? 내 딸한테 잘하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모자랍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말에 하염없이 죄송하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아빠, 너무 그러지 마. 힘든 사람한테 왜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먼저 그 집 팔자고 했다고. 그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이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 사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웃기지 말어. 가장이잖아. 내 사위가 아니라 니네 집 가장이야. 근데 저렇게 못난 꼴을 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나가서 돈 벌지 못할 망정. 뭘 잘했다고 저렇게 술 먹고 누워있어?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난 자네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줄 몰랐네. 이렇게 자기 가족 쉽게 포기하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 딸이랑 결혼도 안 시켰어. 알어? 이게 뭐야? 이 허름한 집에 장판은 다 뜯어져 있고 싱크대는 또 뭐야? 아이고, 이 화장실 꼬라지 좀 봐라. 못났다 못났어. 우리는 최대한 보증금을 줄여서 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집이 좀 허름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더는 못 듣겠는지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이혼한다고요. 이번 달까지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당장이라도 할게요. 나도 내 자신이 싫어요. 끔찍해요. 어차피 나도 우리 아내나 자식들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러니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발악을 하듯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죠. 근데 그 말을 듣던 저희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 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보게,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사람, 난 사위로 받아주고 싶지 않네. 이 각박한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 어째 그렇게 누워만 있어?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이혼하게. 나도 우리 딸 포기한다는 사람
사위로 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혼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이 둘의 싸움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남편은 여기에서 진짜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진짜 답답해서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버린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말만 그랬지 뒤에서는 남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와서 화를 내고 돌아가시는 길에 저한테는 몰래 500만 원을 손에 쥐어주셨죠. 자, 이거 500만 원이야. 일단은 이걸로 생활비 필요한데 보탰어. 애들한테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너도 써야 할 게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너도 지금 돈은 벌고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써. 그리고 박서방 구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앞으로 면접이라도 보려면 구두는 좋은 거 신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하나 사다 줘. 그리고 옆에서 많이 지켜주고 지금 많이 힘들 거야. 가장이라는 게 그래. 잘 버티다가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일수록 옆에 잘 있어줘라. 저희 아버지는 사실 이런 분이셨어요. 말은 좀 모나게 해도 뒤에서는 따뜻한 분이셨죠. 그날 그렇게 남편과 아버지가 싸우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기에 남편이 좀 정신이 들었다 싶었을 때 물었죠. 당신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지. 기억해? 당신 정말로 나랑 이혼할 거야? 이대로 무너질 거야? 당신 나랑 우리 애들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장인어른이 나같이 못난 사인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신 집안은 돈도 많은데 이제 우리 집은 다 무너졌어. 이제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장인어른은 돈 많은 사이를 원하시는 거잖아. 나 장인어른이 너무 미워. 너무 밉다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라도 힘내라는 소리 안 해주실 수가 있어? 나도 이제 그런 장인어른 필요 없어. 여보, 그거 다 오해야.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아니, 날 진짜로 생각하신다면 그럴 수 없어. 이젠 나 지긋지긋해. 이혼해 그냥. 우리 깔끔하게 여기에서 헤어지자. 남편은 끝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강행했고 저도 저랑 같이 살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더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힘들 때 충동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든 그 마음을 되돌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봤었죠. 그때가 이혼하기로 한 날짜에서 2주 정도가 남은 상태였는데 저는 둘 다 싫어서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단순히 힘든 상황을 못 이겨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근데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짜고짜 남편을 찾길래 또 싸울까봐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더니 절대로 안 싸우겠다며 희한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 싸울 거야. 그냥 박서방 있는 곳이나 말해. 박서방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왔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네 엄마 그렇게 보내면서 후회했으면서도 또 그 못난 짓을 해버렸어. 우리 사위 어디 있는지 말해. 얼른. 저는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선물이었는지 아버지는 다급하게 남편을 찾았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남편이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했더니 바로 아버지가 그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그 선물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아버지는 그 선물을 이미 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선물을 보니 자신의 못난 성격이 후회가 되었는지 털썩 쓰러지셨죠. 저는 도대체 뭐길래 저러시나 싶어 얼른 받고 저 역시도 그 선물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보내온 건 다름 아닌 살아생전 엄마가 남편에게 썼던 편지였어요. 둘이서 워낙에 각별했기에 엄마가 남편 앞으로 편지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 왜 이래? 그게 뭔데?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박서방한테 남긴 편지야. 둘이서 얼마나 잘 지냈냐? 그때 써준 모양인데 그걸 여태 가지고 있었나 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고 저는 바로 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 편지 안에는 엄마의 간절함, 그리고 엄마가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죠. 박서방, 장모일세, 못난 장모. 우리 박서방하고 이 세상을 더 오래 살고 싶었지만 하늘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나 보네. 난 우리 박서방이 우리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딸하고 결혼해줘서 참 고마워. 나나 우리 딸이나 참 복받은 인생인 거지. 그래서 내가 자네만 보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박서방, 앞으로 내 딸이랑 우리 남편 잘 좀 부탁하네. 실은 자네 장인이 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런 사람이 아닐세.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아프면 전전긍긍하면서 상태를 살피고 연락도 안 되면 조마조마해하면서 기다리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일세. 그냥 강해 보이고 싶을 뿐이야. 그 사람이 워낙에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냥 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니 자네가 이해해 주게. 그 사람 성격이 워낙에 세서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은 부딪힐 일이 있을 게야. 하지만 그래도 자네 장인이랑 싸우지 말게나. 말은 그래도 속은 그렇지 못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줘. 분명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테고. 근데 그때는 그때뿐이야. 그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은 가족이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걸세. 그러니까 우리 사위, 남은 내 가족들, 그리고 자네 가족들을 잘 부탁하네. 우리 사위 고맙고 사랑해. 여기까지 보고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이미 다 읽으신 내용이었는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선물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어요. 엄마의 편지 말고 다른 한켠에는 USB가 있었고 그걸 볼 줄 몰랐던 아버지는 제가 그걸 틀어드리자마자 더 큰 오열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USB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였거든요. 장인어른, 저 못난 사위 박서방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절 그렇게 예뻐하시고 친자식처럼 대해주셨는데 제가 참 못난 모습 많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살아생전 장모님과 제가 얼마나 각별하게 지냈는지 장인어른께서 더 잘 아시죠? 저에게 장모님은 친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걸 꼭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느새 그 다짐을 다 까먹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잘해볼게요. 그러니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여전히 세진이 사랑합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못난 저로 인해 세진이와 우리 자식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인어른 사이로 살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는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장인어른 사이로 사는 모습, 세진이 남편으로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저 다시 받아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장인어른. 여기까지 남편은 영상 편지를 쓰면서 본인도 엉엉 울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의 진심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죠. 저와 아버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었고 말도 없이 나간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한참 뒤에야 들어왔고 집안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 못했던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제 편지 보신 겁니까?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련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못난 모습 보여드렸지만 앞으로는 다시 든든한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속사포처럼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하며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굳어야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달려가다시피 해서 남편을 꼭 안아주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감동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희복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내가 오히려 자네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떤 사이였는데.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내가 또 어리석은 짓을 해버렸어. 마누라를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보내놓고 또 이젠 사위까지 잃을 뻔했어. 그러니 내가 미련한 거지. 이보게, 나에게 기회를 주게. 내가 자네 장인으로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장인어른, 당연하죠. 저도 계속 장인어른 사이로 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네, 내 사위. 내 예쁜 사위. 둘은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하며 서로를 한참이나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고요. 우리 애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같이 안아주는데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었죠. 그 뒤로 저희 남편은 정신을 차려서 새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을 한참 하게 해주셨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남편이 전공을 살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다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 사업을 밀어주고 있으면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죠. 워낙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아서 사업 수완은 있었기에 시아버지 회사를 운영할 당시 쌓았던 인맥이 다시 붙으면서 남편도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 덕에 쓰러졌던 시아버지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은 시어머니와 함께 노년을 편하게 보내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원래는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지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또 시아버지 인맥까지 남편에게 밀어주고 계셔서 남편은 나름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제 금방 일어서는 일만 남아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큰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는 제 행복을 우리 가족에게서 찾고 있어요. 남편이 일적으로 성공하든 못하든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만 준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저와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합가를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버지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우셨는지 저희가 같이 살자고 하니까 바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지금은 5식구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버지는 매일 둘이서 같이 밤마다 약주라거나 TV를 보면서 아들과 아빠처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들들까지 같이 하니 제가 너무나 든든하더라고요. 물론 저 혼자 여자인지라 가끔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 집 남자 4명 덕에 웃을 날이 더 많으니 이 정도면 저 혼자 여자여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가족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요. 그럼 부디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도 끝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며 날마다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